AI발 소프트웨어 쇼크가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AMD가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AI 하드웨어, 더 나아가서 빅테크 기업들로까지 하락세가 번지자 연일 기술적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여기서 나온 자금은 성장 전망이 개선되는 중소형주, 가치주로 이동하면서 순환매가 계속되는데요. 이를 보면 여전히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럼 마감상 확인해보면 오늘 다우지수는 0.53% 올랐고요. 반대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0.51%, 2.51%로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와의 갈등으로 오늘도 3% 넘게 급락했고요. 아마존은 알렉사 플러스를 미국 전역에 출시했다는 소식에도 유럽에서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가 전력망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2.36%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빅테크 가운데 가장 가치주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애플은 이번 AI 투매 흐름을 비껴가면서 오늘도 2.6% 상승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알파벳을 제치고 시총 2위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건데 알파벳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정규장에서 2.16% 떨어졌는데 장 마감 후에 알파벳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했지만 이 막대한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 속에 시간외 거래에서 현재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확인해보면 실적 자체는 잘 나왔는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8% 증가했고요. 순이익도 전년 대비 30%가량 늘어나면서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특히 시장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구글 클라우드였는데 이번 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은 약 177억 달러로 나오면서 전년 대비 47% 급증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생성형 AI 서비스 제미나이의 월간 사용자 수가 지난 분기보다 1억 명 넘게 늘어나면서 AI로 점점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을 증명했는데요. 다만 예상보다 큰 자본 지출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호실적에도 주가 반응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다시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와 테슬라, 브로드컴은 모두 급락세 보였습니다. 반면에 금융주들은 최근 강세 보이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오늘 2.4% 오름세 보였고요. 특히 일라이릴리가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10% 넘게 폭등했습니다. 전 거래일에 노보노디스크가 비관적인 실적을 내놓은 것과 달리 일라이릴리는 기대 이상의 실적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연초부터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경제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ISM에서 나온 서비스업 지표도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1월 서비스업 PMI는 53.8로 나오면서 19개월 연속으로 확장 흐름을 이어갔고요. 이는 2024년 10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 활동 지수가 전달보다 상승했고 이 신규 주문 지수와 고용 지수는 하락하긴 했지만 모두 확장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조사기관인 S&P 글로벌에서 내놓은 1월 서비스 PMI 역시 52.7로 나오면서 직전치와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고요. 3년 연속으로 확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1월 미국의 민간 고용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ADP에 따르면 1월 민간 고용은 2만 2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고용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최근 아마존 등 빅테크들이 줄줄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임금 상승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지표들을 보고 롬바르드 오디의 자산 운용사는 현재 미국 경제는 골디락스로 보인다면서 고용지수 하락은 주시해야 하긴 하지만 아직 위험 신호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이 기술적 투매가 이어질지 투자자분들 시름 깊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 소프트웨어 업계에 대해서 월가 분석은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 밀러 타박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단기적으로는 좋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요. 이토르는 소프트웨어 업종이 빠르게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투매가 막바지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하락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제프리스 트레이딩 데스크는 소프트웨어가 제2의 인쇄 매체나 백화점 산업처럼 사양 산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면서 2026년과 2027년 실적 전망치를 볼 때 상승 여력을 보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결렬 직전이란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했습니다. 오늘 WTI 브렌트유는 모두 2% 가까이 오름세 보였고요. 금은 장중 큰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금선물 오늘 0.4% 오르면서 온스당 4,954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간밤 재무부가 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발행 규모가 지난해 11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오면서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 장기물 발행 물량이 기대만큼 줄지 않은 데 대해서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는데 이에 따라서 오늘 30년물 금리가 0.01%포인트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